안녕하세요. 우리는 현금이 없으면 죽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당장 돈이 없으면, 그래서 이자를 못 내면 그냥 부도가 납니다. 이제는 연체를 2달만 해도 바로 경매가 들어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은행들이 이제 못 믿는 거죠. 자산이 많아요, 부자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그렇고 알겠고, 대출 이자, 대출 원금 못 갚으면, 2달 못 갚으면 그냥 바로 경매 쳐버리는 거죠. 봐주고 이러는 것도 없는 거죠. 그런 일들이 속속들이 터져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충격을 느낄까요? 아마 쇼크를 겪지 않을까 싶은 거죠. 충격을 겪겠죠. 자기도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주택이 한 4-5 세대고 지금 호가 대비해 가지고 시세 차익이 수십억이 되는데, 내가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인데, 아니 대출 이자 그거 한두 번 안 냈다고 경매 친다고 이래 버리면 그냥 이제 미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게 현실이 되는 거죠. 현금 창출 능력, 그러니까 꾸준히 현금을 낼 수 있는, 이자를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면 답이 없어지는 거죠. 항상 여윳돈을 가져야 되는 거죠. 대출을 내면 이제는 대출 시중금리가 급등해 가지고 뭐 8%, 10%, 12%의 높은 이자를 내기도 해야 되지만,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 담보 가치를 재산정해 가지고 5천만 원, 1억, 2억 일부 상환하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그거 못 내면 어떻게 됩니까? 또 기준금리 또 올라가는 거예요. 시중금리 또 올라가는 거예요. 감당해야 될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잡힌 물고기에 에게 먹이를 줄 일이 절대 없다라는 거죠. 이미 걸려들었기 때문에 은행은 그 대출자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죠. 자산이 얼마, 자산의 감정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월급을 얼마 받는지, 얼마 동안 생활을 했는지, 앞으로 월급을 얼마 정도 더 받을지, 그런 여러 가지 예견들을 다 하는 거죠. 딱 그 프레임 안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대출자의 가산금리를 물려가지고 이자의 수익을 더 뜯어낼 작정인 거죠. 그러라고 은행들에게, 은행 직원들한테 연봉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유통에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유통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바이어와 MD라고 하는 사람들이 협력업체, 거래하는 셀러죠. 상대로 수수료, 그러니까는 거래하는 조건이죠. 올리는 건 일도 아니죠. 수수료 8%였어요. 수수료 이제 다음 달부터 10% 됩니다. 통보 끝. 그러면 이거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안 남는데요? 그럼 거래하지 마세요. 다른 데랑 거래하세요. 이거죠. 가벌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죠. 처음에 들어와서 영업하려고 할 때는 수수료 낮춰주죠. 좋은 조건으로 여러 가지 신경 써주죠. 그렇게 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딱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발목 잡히는 거죠. 수수료 그때부터 올리는 거죠. 쿠팡에서 뭡니까 그 멤버십을 2,990원 하다 갑자기 2,000원을 더 올렸잖아요. 4,990원 올렸잖아요. 왜요? 락인 됐으니까요. 글 쓰는 사람들에게 2,000원 정도, 에이, 너 되게 혜택 많이 받았잖아. 2,000원 정도 더 부담해도 괜찮잖아.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켜가지고 부담하게 만드는 거죠. 다 그래 왔던 거죠. 신상품 나오면 원 플러스 원 하잖아요. 2개나 주네? 싸네? 싼 맛에 한번 사볼까? 그렇게 사게 했다가 나중에 원 플러스 원 해서 쓱 시간 지나면 한 개 파는 거죠. 한 개 팔다가 100g에 예를 들어 1,000원에 팔다가 나중 시간 지나면 80g에 1,000원, 70g에 60g에 이렇게 바꾸는 거죠, 계속. 그 레파토리 뻔하다라는 거죠. 은행도 마찬가지죠. 은행도 돈 버는 데잖아요. 대출자들 많이 늘려 가지고 대출 많이 하게 해 주고, 이왕이면 1억 대출해 줬는데 이자로 1 년에 300만 원 받는 것보다 1,000만 원 받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이익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3 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당연히 후자를 택하죠. 제가 만약에 은행 직원이에요. 제가 만약에 뭐 1 년에 뭐 이자 수익으로 만약에 10억을 만약에 벌어와야 되는 입장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너 이자 수익을 10억이 아니라 20억 가져오면 너 연봉 5천만 원인데 너 연봉 갑자기 1억 5천으로 1억 더 늘려줄게 라고 얘기하면 제가 미친 듯이 이자 수익을 더 뜯을까요, 안 뜯을까요? 더 뜯죠. 당연히 더 뜯습니다. 이자 수익을 10억 받다가 20억 받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은행
다니는 직원 입장에서는 매우 쉬운 일이라는 거죠. 제가 유통에 빗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은행 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언제든지 그 요건 가이드에 딱 맞춰 가지고 하라고 실행하라고 하면 실행하는 건 일사천리라는 거죠. 제가 인제 오프라인 유통에 있을 때 제 인제 수수료율, 마진율이라고 하죠. 마진율에 대한 목표가 있는 거죠. "너 마진율 2022년에 작년에 마진율이 20% 였는데 너 25%로 5% 올려." 이러면 계획을 다 짜는 거죠. 업체 1번 업체부터 100번 업체까지 수수료 처음에는 한 7% 올리는 걸로 짜놔요. 8% 올리는 거 짜놓죠. 그래 놓고 어떤 데는 못 올리겠다고 버팅기는 데는 뭐 한 1-2%만 올리고 어떤 데는 7% 올리고 어떤 데는 4%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 한 5% 올리는 걸로 잡아가는 거죠. 그렇게 맞춰 가지고 인제 해 나간다라는 거죠. 똑같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업종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은행 또한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초저금리로 처음에는 부채 왕창 지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양뜰 같게 해 가지고 엄청나게 높은 이자 부담하게끔 만들고 그렇게 해서 버티는 놈들은 그 높은 이자 수익으로 뜯어내고 못 버티는 애들은 바로 경매 처분해 가지고 부동산이든 뭐든 다 뺏어가죠. 그게 수순이라는 거죠. 나중에는 빚진 사람들은 현금 없는 사람들은 자기도 팔아먹어야 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냥 노예가 되고 하청민이 되는 거죠. 거지 되는 거죠. 은행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행들의 처우, 연봉은 더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종거사 연봉도 더 높아질 거라고 하잖아요. 왜? 돈 더 뜨더라고 시키는 거죠. 그런 일들에게 걸려든 사람들, 빚쟁이들은 삶의 수준을 이제 유지 못하죠. 언제든지 하청민인 거죠. 뭐 노숙하는 노숙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주민등록 말소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믿기 어려운 처지로 내몰리는 거죠. 그렇게 된 이들이라고 원래부터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죠.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한 탓에 세상에 걸려든 거죠. 은행이 가만히 있는데 저기 인터넷 은행들이 저금리로 대출해 주잖아요. 비대면으로 쉽게 수월하게. 쉽게 대출받은 만큼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돼 있는 거죠.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기득권들이 부동산을, 주식을 되게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줬죠. 실상은 뭐 어떻습니까? 돈 뜯는 작업장이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빚지게 만들어서 부자가 된 것처럼 착하게 만들었죠. 그래 놓고 나중에 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 놓고 그들이 몰락하고 망가지면 갖고 있는 거 다 뺏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비찬치 했던 거죠. 미국은 미국대로 그래 왔고요. 미국도 기준금리 대폭 올려 가지고 주변 나라도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래 놓고 주변 나라들한테 가 있던 달러들 대거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들을 초토화시켜서 미국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주기적으로 그렇게 계속 해 왔잖아요. 10 년에 한 번인지 15 년에 한 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계속 해 왔다라는 거죠. 또 나라대로 또 그렇게 해 왔고요. 한국이라고 한 나라는 한국이라고 한 나라 안에서 또 그렇게 일을 벌리죠. 기득권들 재벌가 족벌가 돈 있는 권력가들이 또 서민들의 호주머니 다 털어 가지고 자기들 배 채우는 거죠. 그렇게 계속 해 왔다라는 거죠. 이건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역사는 반복되는 게 아니래요. 역사는 조금씩 진화하고 진보한대요. 근데 무지한 사람, 멍청하고 한심한 사람들이 과거에도 똑같이 겪었으면서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똑같이 행동하더라는 거죠. 반성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그냥 탐욕에 찌들어 가지고 그냥 쫓아다니다가 그냥 또 걸려들고 또 거지가 되고 노예가 되더라는 거죠. 과거에나 지금이나 노예 신분이라 하더라도 노예도 처절하게 노력하고 공부하고 재능을 키우면 주인이 면천시켜 주고 자기 자식을 삼는 경우도 되게 많았죠. 노예라고 해도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성실하게 살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고 귀족도 되고 더 높은 권력을 가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귀족이었던 이들도 돈 많은 부잣집 자식도 욕심 부리고 탐욕에 찌들면 노예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인 거죠. 앞으로 우리는 돈이 없으면 현금이 없으면 언제든지 노예로 몰락갈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시대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